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호르몬제의 부작용이라는 거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어서 나는 암에 걸렸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제가 갱년기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갱년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제시해 줄 만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 댓글에서도 그렇고 저를 이제 찾아서 멀리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 자기가 사는 지역에 믿을 만한 의사, 갱년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다 아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갱년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산부인과 트레이닝 과정과도 관련이 있고요. 의료 제도 이런 것들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갱년기라고 하는 거는 임신과 출산만큼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죠. 그리고 본인이 갱년기라 해서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임신을 하면 축가를 받고 출산을 하면 거의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배려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갱년기라는 것도 임신과 출산 기간처럼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호르몬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 몸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충분히 배려받지 못하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채로 그냥 견뎌내는 이런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도 좀 이해해주기가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그러지? 왜 저렇게 까다롭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도 처음부터 갱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산부인과 전문의 보드를 따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분만입니다. 분만병원에 취직을 해서 출산을 도와주는 의사로서 일을 했죠. 검진도 하고 질염 치료도 하고 이런 것도 했지만 결국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산모님들이고요. 산모와 태아가 마지막까지 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고, 태아를 보는 데 있어서 기형 여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분명하게 이런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 워낙에 체중도 많이 늘고 몸도 많이 변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기간을 어떻게 좀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임산부 요가 이런 것도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이 되었든 제왕절개가 되었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산모가 다치지 않고 태아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에 관심이 가장 많았어요. 이렇게 일을 몇 년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원을 하고 나서는 분만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죠. 성형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포커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 건조증이라든지 성감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서 갱년기 이런 것들로도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저도 좀 자연스럽게 갱년기인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듣고 좀 더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들을 좀 찍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갱년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이 증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 건지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영상들이 좀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갱년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자 저를 찾아와 주시게 되니까 더더욱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좀 경험을 쌓아가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케이스를 경험을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리고 이런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더라 하는 노하우들이 좀 더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잘 이해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부인과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게 갱년기에 대한 케어를 그렇게 포함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대학병원에 찾아가시나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어요.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마주한 폐경 환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암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큰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만 이제 저희는 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고위험 산모라서 대학병원에서 분만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익숙한 거는요, 산모님들 익숙하고요. 그리고 암이 걸리신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케어는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직접 보고 접하고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폐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약을 쓰더라, 이럴 때는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공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병원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접할 수 있는 환자의 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대학병원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굳이 산부인과 자격을 아직 따지 못한 전공의 선생님의 외래를 보고 싶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외래에서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주로 우리가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돕는다든지 병실에서 입원 환자를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폐경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갓 전문의가 되었을 때는 WHI 연구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이 호르몬제의 위험을 부풀려서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무조건 유방암이 걸린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질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호르몬 치료를 하시던 선생님들도 이 치료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산부인과 워낙에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포기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잘 치료를 하시던 분들도 억지로 약을 끊거나 그러면서 이제 불편한 증상들을 새로이 경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 배우지도 않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 치료를 하던 분들도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이 치료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 나가거나 더 어떻게 심화를 해서 학습을 할 생각도 못했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산부인과에 가면 그냥 참으라고 한다. 갱년기 증상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냥 견디면 몇 년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호르몬제 위험한데 왜 먹냐. 나는 조금 참으니까 괜찮아졌다. 왜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거는 참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개별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2, 3주 지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열감과 홍조와 너무 불편하게 땀이 많이 나고 잠도 못 드는 증상이 10년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의 경우가 괜찮았다 해서 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각 환자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달라요. 참으면 지나간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을 얻으러 가면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아봐라. 이거를 왜 못 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한 게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거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케어를 할지,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워낙에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거죠. 저는 그 약 안 드립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거나 공부할 필요도 없고 환자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에게 컴플레인 할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위험합니다.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편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던 시절, 분반만 계속하던 시절에 한 번씩 갱년기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다 라고 했을 때는 들어보고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을 때는 약을 권유하지도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치료와 상담과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막 열심히 하고 갱년기 초진 상담을 하면 저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상담을 하고 약을 내어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의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부작용이 생길 그런 위험성도 좀 무릅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사결정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긴 시간을 써서 진료와 상담과 처방과 이런 것들을 해드려도 쉽게 말해서 적절한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상담하는 것처럼 혹은 변호사 상담하는 것처럼 얼마 시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수가가 주어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초지는 3천 얼마? 그런 정도의 비용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의사가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싶겠어요? 저도 사실 수술을 하나 하는 게 낫지 갱년기 환자를 위해서 이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분들을 또 이제 마음이 굉장히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일일이 얘기를 들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뭐 식이 습관이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언드리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렇지만 병원 경영에는 도움이 되는 바가 없는 거죠.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사실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뭐 레이저 치료와 뭐 디테일한 성형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전문의가 되어서 나오면 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술 방법이라든지 좀 더 좋은 레이저 장비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 갱년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나온 후배님들은 사실 갱년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 수요가 있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만한 이득이 되어야 사람이 그런 게 동기부여가 돼서 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갱년기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저한테만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합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적절한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신 없는 부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게 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자궁도 보고 유방도 보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유방 진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방에 어떤 혹이 생겼다든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약을 쓰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잘 케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복용을 하세요 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방검진을 권유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유방검진을 하고 오세요 라고 보내면요. 실제로 유방검진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30% 정도는 검진을 거부를 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약 먹었고 괜찮은데 굳이 검사를 해야 되나? 나는 검사를 하지 않고 싶다. 약만 내놔라. 하시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방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만 계속 이제 드리다 보면 이분이 나중에 정말로 유방암이 생겼다. 이게 약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이전에 뭐 발견되지 못한 암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검진을 안 하고 시작을 했다면 암을 키우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의사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졌을 때 내가 권유하는 검진들을 환자가 꼬박꼬박 해오고 위험성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환자의 협조가 없이 그리고 내가 이제 환자의 전체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장점이 많은 약이지만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호르몬제의 부작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은 안 먹으면 죽는 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수명이 조금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고 일찍 시작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 예방에도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 근거가 굉장히 충분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얻게 되는 장점에 비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이런 무서운 부작용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어서 나는 암에 걸렸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도 이거를 나는 적극적으로 갱년기만 전문으로 봐야지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지는 거죠. 할 일은 많고 책임은 큰데 나에게 이득은 별로 없는 이런 치료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좋은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제도하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갱년기 치료는 더 받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사들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만도 그렇잖아요. 요즘 분만해서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의 내가 뭐 먹고 살 정도 벌 수는 있겠지만 한번 소송 걸리면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잖아요. 파산합니다. 20억, 30억 그거 누가 물어낼 수 있어요. 의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사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안 쓰고 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하기 힘든 거죠. 분만 의사 갈수록 줄잖아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거나 충분한 교육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갱년기 관련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보고 참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도움을 받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